우선은 네. 이게 이렐리아 vs 조이 상성이 확실히 이렐리아가 좀 더 편안감이 있긴 한데 조이가 초반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상대 정글러가 초반에 미드를 안 봐준다고 하면 조이가 은근히 잘 때리면서 이를 상대로 이 초반에 압도하는 구도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이가 이를 상대를 할 때 이렐리아가 1코어가 나오는 타이밍 때 한 번쯤 변수가 생기거든요. 한 방에 막 진짜 데미지 몰아치면서 막 3대 싸고 있어도 오히려 역전각 나오곤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게임 한번 풀었는지 볼게요. 룬 특성은 네, 무난하게 라인전을 위한 룬 특성 선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 이건 되게 좋았어요. 상대 근거리가 들어올 때 딱 들어와서 때릴 때 맞딜을 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타임에 딜관 하면 자연스럽게 이렐리아가 좀 맞아야 되는 시간이 비교적으로 훨씬 길어요. 그래서 훨씬 더 딜관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구도가 나왔고 이제 이 첫 템을 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가 도란검 1퍼션이라는 건 즉 2대 타이밍 때 솔킬이 아니면은 유지력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고 하면은 이 2대 타이밍 때 그냥 거리 안 주면서 당기고 상대가 그냥 CS 먹으려고 할 때 라인 쭉 당긴 다음에 여기서 이 웨이브 한두 마리 벌어봤자 불리하지 않은 게 상대가 텔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정하기 때문에 킬각도 나오기 진짜 힘들 거예요. 라인 최대한 막타만 치면서 당긴 이후에 네, 이 타워 앞에서 연결하게 되면은 상대가 저마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고 근데 확실히 플래치고 이게 티어에 비해서 굉장히 기분기가 좀 좋으신 감이 있네요. 근데 우선은 네, 이게 만약 저였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살짝 멈췄을 거예요. 이게 조이가 앞으로 미드로 나가면서 이쯤에 서가지고 서 있으면은 네 라인 홀딩이 가능한데 보시면은 좀 어중간하게 움직임을 취했다가 라인이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살짝 앞으로 나가긴 하지만 사실상 뭐 여기나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그냥 어떻게 당길래 차이인데 보시면 이제 이렐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좀 타워가 비교적으로 멀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감이 있죠. 그냥 비슷한데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드 라인전 끝나 라인전에 대한 기본기는 확실히 있으신데 이건 좀 쓸데없는 건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이미 라인전 끝났거든요. 이렐리아 포션 빠지고 상대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와도 조이가 점화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는 건데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와드 박는 타이밍도 굉장히 준수했어요. 근데 이게 와드를 박는 타이밍이 보시면은 좀 뭐 알고 하사스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킨드가 처음에 라인전을 하다 보면은 상대편 바텀이 움직임을 취할 거 아니에요. 이 바텀이 딱 이 처음에 바텀 움직임 보고 선례를 했나 선보를 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캠퍼를 돌고 킨드가 이제 블루 시작했으니까 위쪽에 있을 거를 예측을 하고 와드를 박았다고 하면은 100점이고 그게 아니라면 좀 아쉬운 거겠죠.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어디로 취한지 오호 굿플레이. 기본기 좋죠? 처음에 미드에서는 확실히 굴렸어요. 진짜 잘 굴렸고 미드 집에 갔다 와서 양피지 구매. 우선 이게 이 템도 솔직히 말하자면 선택이거든요. 내가 양피지를 가면은 지금 자연스럽게 1킬 1루시에다 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가 나왔을 때 견제를 몇 번 했을 때는 양피지가 굉장히 좋은 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좀 마인드 차이죠. 내가 상대 스킬 다 피하면서 이렐리아 솔킬 안 따이고 양피지도 잘 때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긴 한데 솔직히 이래 상태로는 저는 보세요. 이게 양피지를 구매를 하게 돼버리면은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렐리아의 풀콤보를 맞았을 때 약간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상대가 이렇게 두 명이 다 AD라고 하면은 그냥 팔목 보호대를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나빴어요. 보시면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로밍각인데 이때 바텀에 뛰었잖아요. 만약에 이 타이밍 때 바텀에 로밍을 갔을 때 확실하게 득을 볼 수 있는 각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 좀 보시면은 가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상대가 뭐야 조이가 이 라인에서 라인을 안 먹고 갑자기 사라졌네? 이런 미아핑이 막 찍히는 거잖아요. 이 로밍을 갔을 때 확실하게 상대가 지금 징크스가 진짜 반응을 잘하면서 피한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을 때 로밍을 가게 돼버리면은 변수가 많이 생겨요. 지금 미드 경험치서로 볼게요. 이렐리아? 분명히 진짜 초반에 웨이브 한 개 잃고 조이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서로 레벨 6을 찍었어요. 그렇다는 건 즉 이렐리아 입장에서도 이제 한 방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시면은 이 챔피언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이렐리아가 아니라 막 중후반 좋은 챔피언이었다면 막 진짜 조이보다 훨씬 중후반 좋은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로밍을 다니면서 게임을 좀 풀어서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렐리아는 어차피 라인전에서 말리면 그냥 쓰레기 챔피언이잖아. 솔직히 그냥 너무 안 좋아. 근데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라인전을 풀어줌으로써 이들 입장에서 변수가 그냥 생긴 거예요. 이게 혹시나 모르는 그 게이지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로밍 타이밍이 손해가 없는 로밍 타이밍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돈도 많은 상황에서 집을 안 가고 이렇게 로밍을 가주는 건데, 이거는 뭐 솔직히 확신이 있었잖아요. 대충 이걸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로밍을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게, 상대편 정글러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로밍 갔다가 실패를 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좀 도박이잖아요. 지금 딱 봐도 정글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로밍을 간 데다가, 아까 그 킨드가 미드에 살짝 한번 보였잖아요. 이거 다음에 잠시만요. 이쯤에서 이렐리아 쪽으로 한번 보이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상황인데, 킨드가 만약에 바텀 쪽에 갱킹을 갔다고 하면 바텀 캠프를 먹고 갱킹을 갔기 때문에 집 갔다 와가지고 위쪽 캠프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로밍을 갔다가 만약에 킨드랑 잘못 마주쳤으면 그냥 오히려 2대1 다이브 당하면서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상대 정글러도 위치를 좀 예측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스펠 손해보고 그냥 미드 웨이브 손해보고 상대 이렐리아 풀리고 초반 라인전을 이긴 게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냥 로밍을 진짜 랜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초반 라인전 잘하고 기본기 좋았어. 근데 그 이후에 생각 안 하면서 손해를 계속 봤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이제 조이랑 이 이렐리아의 골드 차이 볼게요. 100골드. 이걸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절대 못해요. 이미 불만이야. 이제 이렐리아 딱 아이템 반코 한 1300원? 그쯤 아이템 뽑은 다음에 5스택 받고 딱 정화 쓰면서 데미지 넣으면은 조이 감당 못하고 이렇게 뒤로 빠져서 웨이브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로밍을 갈 거면 라이즈나 트페를라즈 조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주도권 잃어버렸고 초반 라인전 잘한 거 다 까먹었어요.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이가 잘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렐리아가 많이 못한 감이 있죠. 그리고 조이는 원래 더욱더 성장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렐리아가 게임을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좀 과금을 보충하고 있잖아. 지금 봐봐, 이런 로밍 타이밍은 좋아요. 보시면은 상대 지금 보시면 지금 정글러도 미드 근처에 있고 상대편 정글러랑 마주친 하더라도 지금 인원수가 딸리지 않는데다가 이렐리아는 지금 굉장히 먼 상태. 이런 타이밍 합류를 싸우면 자연스럽게 인원수를 바탕으로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 정글러 굉장히 멀고 상대 정글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확률을 믿고 운을 믿고 게임을 해버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조이의 성장이 한 2번쯤 멈춘 거예요. 우선 조네를 구매를 했고, 뭐 시민성 있는 아이템 선택이 어차피 이를 상대로 안 죽기만 하면 되니까 솔직히 좀 이게 엄청나게 겁을 많이 먹은 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안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탑은 많이 밀리고 있고 정글과 미드가 정말로 잘 큰 상황이에요. 상대편이랑 그냥 2대1을 붙었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를 먼저 밀고 시야를 잡으면서 정글이랑 같이 움직이면은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적고, 이 타이밍 때 역갱이 온다 하더라도 상대가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싸움 이기면서 상대 잡고 다른 쪽에 로밍을 가면서 게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우선 맵을 보도록 할게요. 이 조이 시점에서 맵을 보면은 우선 전령으로 타워 깨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떠한 로밍을 갈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지금 좀 킨드를 괴롭히기 위해서 움직임을 취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우선은 정글력 호흡을 잘 맞고 있어.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냥 이렐리아 잡고 미드 정글 주도권 잡은 순간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잘 크고 레벨링이 사실 레벨링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정글 미드가 코어템을 빨리 뽑은 시점이라고 하면은 상대 미드가 라인을 밀고 움직이면 이 웨이브를 무조건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먹고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늦어요. 이 뺑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를 피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다이브를 하면은 웬만큼 못 싸우는 게 아닌 이상 진짜 망하는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일방적인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웬만큼 못 싸웠네요. 네. 다이브가 좀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았죠? 하비아의 콜을 한 게 아니라 급하게 다 그냥 먼 거리에서 한 방에 콜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어중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감이 있었고, 뭐 이거는 솔랭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얘네까지 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아이고 게임 좀 지루감이 있네요. 이런 거는 그냥 느끼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이가 백날 첫날 이 미드가 다른데 미드 손해 보면서 로밍을 가져봤자 어차피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로밍을 가면 같이 망하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를 다닐 거면 조이가 아니라 트페를 내야지. 신발이 없네요. 이제 미드 1차를 밀었다는 건 즉 1차 밀면 뭐가 좋겠어요. 미드 먼저 밀고 상대가 타워 없으니까 뒤로 박혀있어야잖아. 이거 그냥 앞으로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블린 부르면서 그냥 상대 이렐리아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냥 불러 죽이면 되고, 상대가 만약에 미드를 자르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애초에 미드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주변 시야도 잘 잡혀있을 뿐더러 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말 환영이에요. 웬만해서 안 지는 싸움이야. 이제 이러고 상대가 만약에 싸움을 피한다고 하면은 다음 웨이브 먼저 민 다음에 웨이브 밀고 주변 시야 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로밍으로 게임을 푸는 거죠. 어차피 오데스 이렐리아는 그렇게 맛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는 다이브가 100% 될 수 있겠는데? 이 라인에 계속 로밍을 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굳이 바텀으로 갈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다이브가 좋은 서포터가 솔직히 아닐 뿐더러 초시계도 없잖아요. 그리고 탑 쪽으로 다이브를 가게 되면은 CC도 윈드라가 어차피 스킬은 얘네가 두 명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데 스킬이 진짜 한 명일 경우에는 변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잘 큰 상황에서 굳이 바텀 다이브 계속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가 만약에 이 정글러 위치도 모르잖아. 이 정글러 위치 모르는 타이밍에 역갱이 나오면은 오히려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완전 깔끔한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징크스가 어느 정도 아이템 나오고 상대가 대처를 해버리게 되면 바텀은 은근히 막을만 하거든요. 다이브에 좋은 챔피언 아니잖아. 미드랑 정글이 지금 잘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한 번이라도 서있고 잘하면은 오히려 이게 망할 수가 있어요. 봐봐, 라인 클리어 되고 다이브가 어중간한 조합이니까 굉장히 애매한데 탑은 솔직히 맘먹고 가면은 그냥 상대가 잡기 너무 쉬운 챔피언이어서 우리 정글이 바텀 쪽이라 내려가는데 정글을 부르면 되죠. 얘가 과연 봐봐요, 이 전점 이쯤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야 여기로 가자 하면 갔겠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이 행동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이 행동에 동의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취했겠죠. 솔직히 그건 변명이야. 이제 이러면은 시간 끌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가 유리한데 게임 안 굴러 그냥 이럴래 편하게 파밍하네? 내가 라인 밀고 움직였는데 득보는 게 없어. 오히려 상대가 득보고 있어. 이런 어중간한 사이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그냥 머리에 박혀있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런데 바텀은 다이브가 쉬우니까는 그 인식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턴을 넘기기도 했고 상대가 다이브 바로치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다이브 워낙 안 좋기도 하고 게임이 안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합이 좀 안 좋은 거야. 좀 다이브가 애매한 조합은 좀 게임이 이상해지거든요. 봐봐, 이게 바텀 쪽으로 가고 어중간하게 위쪽 캠프 다 털리면서 손해를 보고 있잖아. 이렇게 유리한데 맞붙기만 하면 지지 않는 싸움인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상대가 이득 다 본 다음에 바텀 쪽에 싸움 해야 되는데 골드 차이가 오히려 상대방이 앞서.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뭐 조이 탓은 아니긴 해요. 조이는 솔직히 할 거 다 해주고 뭐 라인도 잘했잖아. 근데 문제는 조이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장을 포기했으니까 성장이 그냥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지금 7,700골드인데 상대 보면 징크스 7,300골드. 크게 다를 게 없네? 이런 느낌 돼버린 거죠. 상대가 싸움 자신 있으니까 이제 용 먼저 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한타를 이기면은 그냥 게임을 잘 굴려서가 아니라 한타를 잘해서 이기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한타 잘하는 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누군지 다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운영으로 게임을 끝내는 게 진짜 실력 차이인 건데 당연히 피지컬도 실력 차이긴 해요. 근데 제 얘기는 상대가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두 번째 온 상대방이 먹었고 한타는 이겼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서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나 봐야 되는데 상대편을 보시면은 다리우스가 랭통보다 훨씬 잘 커있기 때문에 사이드가 굉장히 편한 입장이고, 이 왼쪽에 있는 블루팀은 조합 자체가 이블린이 잘라먹는 그러한 조합인데 뭔가 한타를 열만한 그러한 챔피언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블린이 무조건 사이드 가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피지컬이나 이런 되게 그런 부분 되게 좋아요. 이제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은 이블리를 데리고 사이드를 계속 봐주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편 또한 한타를 열기에 되게 좋은 조합은 전혀 아니에요. 봐봐, 여기서 한타를 열 만한 챔피언이 뭐가 있겠어. 한타를 열 게 없잖아. 이제 그렇다는 건 상대는 분명히 솔랭은 결국 사이드에 가게 돼 있는데 그냥 사이드에 가는 약한 이렐리아나 다리우스 잡아주면서 이블린이 성장을 하면은
게임은 굉장히 쉽게 굴러가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게임을 진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변수가 생기는 거죠. 우선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라인 밀고 사라진 상대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드 밀고 어차피 미드 탑 없으니까 바텀은 무조건 먼저 밀 수 있고 템 차이가 좀 나도 미드 먼저 민 다음에 탑 밀고 탑이나 미드 밀라고 하는 애들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미드라인 먼저 밀리기 싫어서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블린이 뒤에서 지금 싸우면은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냥 이미 이렇게 사이드 푸시 가고 흩어져 버리는 순간 이연속 맞춘 다음에 싸움을 해버리면은 질 수가 없는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봐봐, 사이드를 어중간하게 바텀이 가버리게 되면은 미드 뚫리면서 어중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득일까요? 이게 절대 아니죠. 인원수를 맞추는 선에서 게임을 굴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글러가 이게 좀 어중간하게 한 감도 있는데 어중간하게 지금 딱 보면은 투자를 너무 과투자를 했어. 근데 이렐리아는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 근데 미드 1차가 밀렸어? 이제는 징크스가 서로 타워가 없기 때문에 먼저 템 차이를 바탕으로 라인 밀 수 있는 구도 나오고 그냥 징크스가 미드 먼저 밀 때 타워 믿고 우리가 먼저 이블린을 물면서 싸우는 구도가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상대가 시야가 다 막혀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봐봐, 그냥 어중간, 진짜 어중간해요. 진짜 상황이 잘 잡긴 했지만 이것도 피지컬적으로다가 실력적으로 약간 운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얻어걸린? 킨드레라 방심해서? 킨드레 이거 안 빼서 방심해서 한번 죽은 느낌이고 이제 저는 한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타 각이 잘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5대5 한타에서 모르가나 있고 징크스 있고 이 들어오는 챔피언을 녹일만한 이 드레이븐의 화려한 데미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들어간 챔피언 데미지도 안 나오는데 녹아. 징크스 이 조이가 포킹 기가 막히게 잘 맞춘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솔직히 22분에 CS 145개가 라인전을 압사하는 거 치고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타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이게 그 구도인 것 같은데 포킹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5대5로 싸우는 한타가 딱 이 구도인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리우스는 기가 막히게 잘 때리고 시작을 했죠. 한 명 녹이고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조이가 뭐 활약할 수 있는 구도가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블리는 모르가나 불실 받으면서 때리면은 징크스를 못 죽여. 진짜 개잘 싸웠는데? 진짜 너무 잘 싸웠는데 뭔가? 아 근데 이건 너무 못 싸웠다. 아 그 미안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네요. 징크스가 너무 따로 있었어. 징크스가 때린 것도 나오게 원했는데 진짜 좀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봐봐. 아니 그냥 근데 너무 스킬을 잘 맞춰. 아 스킬을 진짜 너무 잘 맞추는데 그동안에 너무 그 행보가 너무 난 아쉬워. 그냥 진짜 이거 형 CS만 200개 먹었으면 레벨 차이 막 3개 나면서 진짜 무조건 안 지는 판인 건데 이 CS를 덜 먹으면 결국 힘이 빠지거든요. 아이템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냥 정식 한다고도 보도록 할게. 정식 한다고도 조이가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징크스가 3코어 나온 다음에 저 앞라인 때리면서 빵 때리면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스킬 잘 맞추는 거 봐.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징크스 고연코 딱 가지고 있는 타이밍 때 평타하는데 맞으면 실수 나오면은 이 상황부터 게임 끝.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다 보면 실수 한 번 하고 조합 차이상 어쩔 수밖에 없는데 징크스가 이렇게 성장을 안 하게끔 그냥 초반에 압살을 할 수 있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상대가 한 번 잘하면 이길 수가 있는 조합이었고 충분한 성장은 했어요. 근데 지금 좀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아마 이제 한타 하나 넣었으니까 이제 바로 오 뭐야. 오 야 잘했네. 근데 이것도 선해요. 징크스가 킬 먹어서. 조이가 진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조합이 그냥 조이가 원딜이 잘 뻔했으면 모르겠는데 조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조합이어가지고 빡세거든요. 볼게요. 그냥 정식 한타 그냥 이 징크스 가진 첨이 사이드 푸시 안하고 자신감 있게 미드로 치고 나오면서 바론스도 빠르니까 바론 쪽에서 낚시하면서 게임 플레이 하면은 딱 웬만해서 안 져요. 5대5로 절대. 조이가 진짜 기가 막힌 포킹으로 해서 게임을 잘 푸는 게 아니면 답답한데
어차피 솔직히 뭐 피지컬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 피드백이 안 되거든요. 뭐 잘하세요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바로 먹히고 이제 바로 먹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미니언 끼고 밀고 가기 때문에 조이가 포킹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더더욱 내려가겠죠. 지금 그 사코가 나왔어요. 이제 불실 맞으면서 빠방 때리면은 다 녹아납니다. 확실히 이게 운영을 서로 안 하긴 하네요. 보면 문제는 그냥 5대5 이렇게 뭉쳐서 5대5를 하게 돼버리는 순간 조이가 진짜 실수 한 번 안 하고 엄청나게 잘해야지 간신히 이긴다 라는 거죠. 이블린이 딱 이렇게 뒷포지션 없지만 생각보다 이블린이 뭐라 할 만한 구조는 안 나옵니다. 그냥 밀치고 나가면은 조이는 포킹을 해야 돼서 거리를 유도해야 되는데 징크스는 그냥 모두가나 불시바드 때리면서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굳이 이러고 하다 끝난 다음 패배. 그냥 진짜 한타가 안 되죠. 못 싸웠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못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왔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징크스 마방템 하나 가지면은 안 죽는데 마방템 하나 가지고 이거 헤르메스에다가 이제 이러면은 분신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도 나오겠죠. 다시 한번 여기 5명 다 뭉쳐서 싸우면 어떤 구도 나오게 되나. 조이는 스팅구도 잡아야 되고 일단 이거 그냥 엄청 잘 싸웠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싸운 상황. 상대 스킬 다 빼고 싸웠어요 그냥. 근데 그냥 조이는 한두 번 맞으면 반피 이상 까이고 징크스가 프리딜 해버리는 순간 드레이븐 플러스 조이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가 안 돼요. 사정거리 차이가 있거든. 보세요. 방금 딱 그런 거 나온 건데 여기서 조이가 스킬 던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이가 스킬 한번 던지는 타이밍에서 징크스가 이거 보고 평타 한 방만 때리면은 그냥 그때 죽어 나는 거예요. 이거 프로랜서도 잡았잖아요. 봐봐. 이렇게 반피 막 이상 까이거든. 근데 평타는 무조건 맞고 조이 Q는 무조건 맞는 게 아니어서 변수가 생기고 좀 허무하게 패배. 왜냐? 바텀이 잘 컸기 때문에 바텀을 죽이는 운영을 안 해서 성장 차이가 나지 못해서 게임 져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초반에 그냥 미드는 충분히 패는데 미드를 패고 다른 사이드 라인에 가서 이득을 못 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이드에서 득을 보지를 못했어요.